여러분, 맨프레드 교수님이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불리는 교수님이신데, 그 이제 뒤에가 원래 캐치드 브리스가 다 뒤에 이제 성이에요. 근데 이게 캐츠, 드, 브리스다 보니까 어디는 드브리스, 데브리스 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치드 브리스가 이제 그 뒤에 라스트 네임인데 너무 부르기 힘드니까 또 맨프레드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또 거기 학교의 이제 그 분위기는 이름을 그냥 부르는 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를 때 교수님 부를 때면 그냥 맨프레드 그냥 그렇게 불러요. 뭐 닥터 어쩌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나 박사 다닌 학교는 다 진짜 프로페서 말싱 막 그러고 막 프로페서 뭐 닥터 두고 막 이렇게 부르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서 그냥 맨프레드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줄여서 이제 맨 교수님이라고 우리 애칭을 가지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진짜 엄청난 분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어마무지한 분이냐? 이분이 원래는 네덜란드 분이세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다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모두 다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공대를 가셨는데,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와 삼촌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학을 처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뭐 1960년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숫자 중심의 이런 접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뭔가 미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본인이 드셨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셨죠. 그래서 일단 하버드를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다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은 가셨죠. 그래서 하버드에 가서 그분이 뭐 처음에는 어떤 과정을 해요. 그러고서는 MBA를 하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박사, 닥터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최고 어떤 그 학위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 박사를 이분이 하시는 동안에 이 하버드에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교류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심리학이 길이다. 심리학을 내가 공부하면 우리 삼촌과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아브라함 제일즈닉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당시에 피지션,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제공인 정신분석가로는 유일했대요. 거의 유일했던가, 뭐 하여튼간 뭐 그 경영학한 사람 중에서 유일했던가,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기가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지도교수로 삼아서 그분한테 이제 지도학생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그분이 박사 학위 논문을 뭘로 썼냐면 리더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경영학에서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에 있는 교수들이 이건 정통성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다룰 게 아니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저주 비슷하게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 제일즈닉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왜 유명해졌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리더와 매니저, 그들은 다른가? 요런 그 아티클을 내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그전에는 매니저면 매니저지 리더라는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포지션의 개념이었던 거지 리더와 매니저를 구분하는 그 개념을 이분이 처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관리자하고 리더는 다르지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시각을 만드신 분이 이제 그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밑에서 스트레스를 이분이 연구를 하게 돼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당연한 리더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측면을 봤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새로웠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걸로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하버드 안에서는 제일즈닉 교수님께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인싸가 아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도학생이 그랬을 때 이분이 지켜주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서럽게 박사 논문을 이제 쓰시고, 그러고 하버드에서 자리 잡고 싶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정통성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통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같이 경영학에 정통성이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길을 가느냐. 근데 이분이 내 길을 간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전 세계를 뒤지면서 자기를 이런 정신분석 쪽으로 공부를 시켜줄 곳을 이제 찾아 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또 정신분석학에 이분이 꽂히게 된 이유가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발달 심리 쪽에서 이제 넘버원이고, 또 이분이 또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의 정통 프로이드 학파는 사실 안나 프로이드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나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에릭 에릭슨이. 그리고 에릭 에릭슨은 박사 학위가 없어요. 근데 하버드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인 거죠, 사실은. 그 분한테 이제 사사를 받으면서 정신분석 세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더 자기가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캐나다에 이제 가가지고 또 훈련을 이제 받으세요. 또 왜냐면 그때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누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지 세계를 조금 약간 전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맥길 대학이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사립대학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밥벌이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다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엔 맥길이 너무 좋은 학교긴 한데, 뭐 그렇게 하고 프랑스랑 이런 데서 수련을 되게 하셔서 이제 국제공인 정신분석가가 되세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면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고, 우리나라에도 이 국제공인 정신분석가는 정말 몇 명이 없어요. 굉장히 따기가 힘든 그런 타이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버드 경영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국제공인 정신분석가가 이제 되시고, 이 두 사이에서, 이 두 분야에서 이분은 엄청난 명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하셔서 리더십을 학문 분야로 만든 6명에 뽑히게 돼요. 근데 그 6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분이 미국 바깥에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버드에서 박사했는데 뭐 미국 바깥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분이 리더십 뭐 이런 쪽의 연구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시고, 그 초기의 분들 중에서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맨프레드 교수님 아주 팔팔하게 이제 살아계십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굉장히 주요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하버드 좋은 건 알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하버드라고 하는 데가 인시아드라는 데예요. 인시아드는 유럽에서 경영대학원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뭐 미국에서 카운팅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카운팅을 해도 뭐 10위 안에 드는, 유럽에선 제일 좋은 이제 경영대학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옥스퍼드 이런 데보다 이제 높아요. 거기에 간판 교수세요. 인시아드에서 연구 업적도 제일 많은 교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MBA를 예전에 가르칠 때는 거기서는 언제나 베스트 티처상을 이제 받으셨던 분이고, 근데 그 박사과정을 이제 하려고 하면 거기 디파트먼트 과가 있어요, 학과가. 근데 그 안에서 학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학과에서, 근데 왜 자꾸 바깥에 나가서 그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리더십 교육 같은 거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리더십 코칭을, 그룹 코칭을 이제 인시아드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이 이제 너무 세니까, 그래, 그만두고 그럼 나는 리더들 교육에 매진을 하겠다 하시면서 1990년대 그 과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MBA 과정도 이제 못 가르치고 리더들 코칭하는 일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CEO들을 위한 그런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뭐 작년까지 거의 한 30년 넘게 하셨고요. 진행을 계속 매년 했고, 언제나 솔드아웃, 언제나 사람들이 이제 정원을 꽉꽉 들이차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셨고, 그거를 매니저 레벨로 낮춰서 하는 프로그램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게 학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젝티브 마스터 학위 과정이 되고, 지금은 그게 이기젝티브 마스터 인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1년에 135명 정도 들어가는 석사 학위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뭐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 이거 한 사람당 뭐 등록금 1억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뭐 몇백억을 이제 벌어다 주는,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하시니까 뭐 그런 매출을 올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인시아드의 이제 대표 교수라고 불리어도 그 어떤 면에서도 이제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하시는 그 분야가 예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분야가 뭐냐? 이 심리학과 경영학이 이 만나는 이 분야, 인터페이스라고 교수님 표현하시는데, 그 분야에 지금 지식 체계가 가장 핫해요.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도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이제 경영대학에서 하신 하버드 경영대 교수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경영학에서 가장 중심에 서고 가장 핫한 분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 맨프레드 교수님 같은 뭐 아브라함 제일즈닉 교수님 같은 분들의 예전에 이제 노고가 있었다. 그런 분들의 이제 불굴의 정신과 굉장히 그 열심히 그 연구를 하셔서 결과를 낸 게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맨프레드 교수님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2000년쯤에 우리나라에 책이 하나가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책을 읽게 됐고 거기서 그룹 코칭을 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박사과정을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과정은 내가 학생을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서류까지 제가 다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과에서 저와 그 맨프레드 교수님의 유착 관계를 알고 우리 과에서 좀 해서 교수가 될 사람을 원하지 너 여기서 코스가 끝나면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가고 배울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너를 뽑아주기는 어렵다. 아예 학과장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저는 이제 콜롬비아로 가게 되고 그런 이후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교수님이 이제 발달시킨 그 코칭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그걸로 박사과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거를 또 이제 논문을 이걸 쓰겠다고 했더니 하버드 의대에서 뭐 너무 좋아하면서 그 연구비를 전액을 다 아주 예외적으로 다 대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기관과 어떻게 보면 제가 맨프레드 교수님을 지금 엮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자부심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좀 알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번역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동아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이제 모시고 저희 협회와 같이 이제 동아 비즈니스 포럼 이제 이제 진행하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또 조청 포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벤트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로 이제 들릴 수 있지만 저한테는 진짜 정말 수십 년의 어떻게 보면 인연이고 수십 년을 가지고 있었던 열망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고 우리 사회도 그분의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철학과 그리고 또 연구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이벤트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많은 분들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이분이 오랫동안 리더십 코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험함이 있어. 뭔가 영험함이 있어서 그런 기운도 좀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포럼 기획되고 그리고 어떻게 김현정은 저렇게 맨프레드 교수님이랑 친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맨프레드 교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